버스 안. 갑자기 쓰러진 남자. 도와주세요. 여기 의사 없어요? 혹시 의사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의사인데. 여기요! 이분이 의사시래요! 엄정화를 닮은 여자가 끌려 나오고 일단 응급조치를 해보지만 이거 좀 고개 드세요. 손까지 덜덜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인투베이션. 119요. 119. 정신 차려. 정신. 절박하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무겁자. 아저씨 찾아. 자기가 의사라더니 환자 앞에서 손 덜덜 떠는 거 보셨어요? 승객들은 그런 여자를 돌팔이로 여기는데 그때 여기까지 전문입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자는 기본적인 처치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 환자분. 대신 나선 훈남 의사가 처치를 하는데요. 무사히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자 제 목소리 들리면 손 한번 움직여보세요. 박수까지 치며 감격하는 여자. 선생님. 성공이요, 성공. 본인이 의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불법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에 의사가 맞다고 대꾸하는데요. 제가 의사가 맞긴 맞아요. 도대체 이 여자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정말 멋지셨어요. 닥터 차정숙 시작합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 차정숙은 오셨어요. 모두의 인사를 받으며 원장실로 향하는데요. 뭐하냐? 요즘 가운도 엄청 세련되게 나온다. 사실 피부과 원장인 친구 백미희의 병원이었지요. 뭐야? 뭐 어디 선보러 가? 이런 날 핑계 끼면 차려입는 거지. 미희는 눈에 황달기까지 있는 정숙의 건강을 염려하는데 피곤해서 그래. 요 며칠 몸이 안 좋아서. 남편과 각방 쓴 지 오래된 20년차 전업주부 정숙은 요즘 부쩍 피곤해했지요. 남들은 의사가 못 돼서 난린데 그 좋은 기술 냅두고 왜 집에서 살림만 하냐? 훌륭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했던 정숙은 의사면허가 아깝다는 소리를 듣는데 야, 너 삐졌냐? 됐어. 삐졌네. 정수다. 의사가 되지 못한 것에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종갓집 맏며느리 정숙은 상념에 잠길 새도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고 백 원장은 잘 있어? 엄청요. 깐깐한 시어머니는 가정 있는 네가 낫다며 친구 부러워하지 말라고 대꾸하죠. 네가 아들이 없어 딸이 없어 네가 100번 낳지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후 저녁 준비에 나선 정숙은 한숨 돌릴 새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요. 반갑습니다. 이재훈이? 예, 아버지. 아주 까탈스럽고 예민한 남편 서인우는 구산대학병원 대장학문외과 과장이었는데 정민아, 인턴 생활 힘든 건 알지만 항상 단정한 차림 유지하도록 해. 같은 대학병원 인턴인 아들 서정민이 전공의 과정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외과하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해. 아니지. 그런 식의 화법이 애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자식의 진로를 놓고 말다툼 중에 인호가 트집을 잡더니 국이 왜 이래? 응. 내가 소금 안 넣었네. 미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벌써 늙었어? 선을 넘고 맙니다. 그런가 보지. 부부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낀 정숙은 안방에서 잘래? 슬며시 다가가서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는데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각방은 좀 그렇잖아. 굴하지 않고 몸까지 포개보지만 몸이 자꾸 처져. 좀 누워있어. 갱년기야 운동해. 좀 다정하게 해주면 어디 입안에 가시가 돋아? 매정하게 철벽치는 남편한테 서운함을 느끼는데 못다 칠한 문짝이나 칠하면서 지독한 외로움을
홀로 삼켜내죠. 이튿날 정숙은 학회 출장을 앞둔 남편의 선글라스를 사러 갔는데요. 이걸로 할까요? 네. 그런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정신까지 혼미해진 정숙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무렵 이거 한번 써봐. 학회에 간다던 인호는 다른 여자와 쇼핑 중이었고 내가 사줄게. 나야. 갑자기 왜 쓰러져? 나도 모르지. 아내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도 정말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나 학회 포기하고 가야 될 정도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럴 필요까지야 없지. 그럼 일단 결과 들어보고 어머니나 정 안 되면 장모님께 좀 와주시라고 해. 결과 나오면 연락하고. 학교 잘 갔다 와. 인호와 같이 있는 여자는 같은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승희인데요. 승희는 전국 12개의 종합병원을 소유한 의료 재벌가의 딸로 인호의 첫사랑이었고 내연관계인 두 사람은 현재 남몰래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었죠. 밤에 비행기 안에서 주려고 그랬는데 채워줄게. 자, 이제 가시죠. 보호자가 없어서 쓸쓸함을 느끼는 정숙은 차정숙 선생님. 네? 열정 넘쳤던 인턴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매점에 가려다가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남자를 목격하는데 배 아파. 금방 끝내. 살살 좀 해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저거 다 미성년자랑. 얼마 전 응급 상황이었을 때 신세를 졌던 서명대학교 병원외과 의사 로이킴이었고 감사합니다, 쌤. 동네 오빠들 따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돈 없다고 그냥 가려는 거 붙잡아다가 치료해줬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를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나 봐요. 제가 괜찮은 의사거든요. 로이킴은 정상보다 간 수치가 무려 60배나 높은 정숙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어서 보호자한테 연락하시죠. 딸의 입원 소식에 친정엄마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엄마. 한 며칠 입원해서 푹 쉬고 퇴원하면 돼. 그래. 뭐 네가 의사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나 같은 게 무슨 의사라고. 야, 수박 장수가 수박이 안 팔린다고 수박 장수가 아니냐? 그런데 정숙은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고 간 이식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다행히 남편이 간 이식을 해줄 수 있었지만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간을 떼줘야 된단 말씀이세요? 꼭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멀쩡한 아들 배를 가릴 수 없다며 극구 반대합니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네가 된다고 해도 내가 반대야. 아 어지러워.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 왜 이러냐? 나 왜 이래?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손자를 잘못 돌봐서 딸의 앞길을 막았던 정숙의 엄마는 할 말이 없었고 정민이 7살 때 애 봐주다가 교통사고 당하게 한 것도 사돈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 사고 때문에 애미가 레지던트 간두고 집에 들어앉은 거 아닙니까? 시댁을 건사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던 딸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나도 야속했는데 어떻게 그 사고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지? 엄마 구걸하지 마. 그럼 누가 해주냐? 누가 네 목숨을 구걸해줘?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릎 꿇고 빌고라도 싶다. 네가 수술하기가 제일 적합하다지 않니? 아니 누나 남편도 할 수 있다면서 왜 저한테만 자꾸 이러세요? 간 이식이 가능한 조카한테 전 재산을 주면서까지 딸의 목숨을 구걸하지요. 정수야, 내가 매달릴 데가 너밖에 없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 구경이요. 한편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삶을 돌아보게 된 정숙은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인턴 때 외과지망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참관한 수술이 간이식 수술이었는데 로이킴은 침울한 정숙을 위로해줄 겸 수술실 구경을 시켜주려 하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수술 참관하러 온 제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동료요? 네. 오랜만에 수술실로 돌아온 정숙은 못다 이뤘던 의료인의 꿈을 이루고 싶어집니다. 참관을 마친 정숙은 몸에 이상을 느꼈고 정수는? 죄송해요, 이모님. 하필 그때 믿었던 조카마저 간이식을 거절했는데 아이도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무서워요. 내일이 수술인데. 코드블루 369 코드블루 369 코드블루. 더욱 상태가 심각해진 정숙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말았죠. 정숙아. 엄마. 엄마. 그냥 아빠가 간이식 해주면 안 돼? 저도 아버지가 수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호는 간이식을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의 허락을 구해보지만 애들 엄마는 살려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물어보러!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말렸잖아. 나무랄 데 하나 없는 승이 놔두고 억을 치발로 차고 어디서 보잘것없는 애를 임신부터 시켜와서는 아이고 이런 더러운 놈의 남자 새끼를 나가 있어. 가요. 엄마의 격렬한 반대에도 인호는 아내한테 간 이식을 해주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래도 저 한구석 당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컸어. 그런데 이런 일 생기고 보니 내 목숨 구해주는 건 남편이네. 당신에 대한 고마움 평생 잊지 않을게. 진심이야. 미안하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승희는 수술을 결심한 인호가 정말 야속합니다. 최승희. 왜? 수술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까지 평소처럼 씩씩하게 잘 지내. 하지만 못내 불안했던 인호는 구산의대 95학번입니다. 결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 어느 학교 출신이신지.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요. 스탠퍼드 학부 나와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 다녔습니다. 집도이 로이킴이 정말 믿을만한 실력을 지녔는지 의심하지요. 수술이 망설여지시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직후 수술 동의서 작성을 끝낸 인호는 차마 서명을 하지 못하고 전화 왔네. 그때 그리고 정숙은 예정대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 어머니가 오셔서 동의서 찍고 이식을 거부하는 걸 봤던 로이킴이 뇌사자의간을 구해온 듯했고 인호야 하지마! 사실 정숙도 남편이 수술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는데요. 엄마 괜찮아? 엄마. 얘기해. 정숙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남편한테 한 말은 죽다 살아난 정숙은 앞으로 어떤 파격 행보를 보여줄까요? 여기 환자 깨어났어요. Trust me.
안 와도 된다니까 뭐하러. 그래도 퇴원하는 날인데 와봐야지. 퇴원을 앞둔 정숙은 회복실에서 했던 욕설이 진심이었다고 차갑게 대꾸합니다. 내가 원래 헛소리 안 하는 성격인데. 건강히 돌아온 정숙은 익숙했던 집안이 새삼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왔구나. 아, 어머니. 건강히 돌아온 거 환영한다. 하지만 정숙을 대하는 가족들의 무심한 태도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었고. 커피 이거 뭐야? 원두 좋은 거 들어왔대서 사봤어. 원래 사던 거 사. 시큼한 맛 별로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엄마 나 가야 돼. 마스크 어딨어? 마스크?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현듯 찾아온다. 정숙은 자신이 잘못됐어도 상관없었을 것처럼 구는 가족들의 모습에 외로움을 느끼지요. 그들에게 난 무엇이었을까? 장애 등급 신청했어? 간이식 수술하면 장애 5급 나오잖아. 이런 상황에 남편은 가성비만 따져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수십만 원씩 손해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어디 갔어? 정숙의 가슴속 일탈 욕구가 불타오르고 가격 따지지 않는 파격 쇼핑을 시작하는데요. 진단률의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언스페시픽한 심텀들이어서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카드 분실했어? 내가 긁은 거야. 본인이 지른 거라고 당당히 답장한 정숙은 시어머니가 예약 주문했던 값비싼 명품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그 가방 매장에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같은 시각 회진을 돌던 인호는 몸은 좀 어떠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진짜 엄청나네 이거 진짜. 와. 웬만한 차 한 대 값을 순식간에 써버린 정숙한테 따지지만 어디긴 청담동이지. 어머 아참, 최저가 안 따져보고 사서 손해 좀 봤을 거야. 20년 동안 안 하고 살았잖아. 어머니가 쓰다 실증 난 가방, 코트 그런 거나 받아 쓸 줄 알았지. 내가 살 생각은 못했어. 정숙은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고 간결하게 대꾸해버립니다. 나 꼴리는 대로 산다고. 죽다 살아났던 정숙은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정 환경에 회의감까지 느꼈는데요. 어깨가 으쓱했지. 상류층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죽다 살아나 보니까 다 필요가 없더라. 순간 화가 치민 정숙은 잠이 오냐? 잠이 와? 남편에게 따지는 상상을 하더니 혹시 나 나귀 때렸어? 왜? 기분 나빠서. 인호는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아내한테 성질을 내고 당신 대체 왜 이래? 사람이 그런 큰 일을 겪었으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 아차 싶었는지 뒤늦게 정숙을 이해한다며 비굴하게 처신합니다. 위선자. 이제 정숙은 더 이상 가족들한테 매여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데요. 엄마 아침은?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그냥 안 차렸어.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 이제 아침은 이랑이 네가 챙겨 먹어. 엄마 힘들어. 여보 커피는? 저희 캡슐 커피 사다 놨어. 내려 마셔. 죽어라 간 이식 수술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도 예, 그거 더 이상 챙기지 않았죠. 아, 어머니 거 재료 냉장고에 있어요. 내려 드세요. 이거 같이 치워주세요. 아참, 오늘 차 제가 써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엄마 먼저 간다. 잘 먹겠습니다. 친정에 함께 얻어먹으러 간 정숙은 자신이 공부를 제일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노는 거보다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 방을 정리하다가 전공의 시험 문제집을 풀어보지요.
아직 썰로 있네. 어머 얘. 그거 내 가방 아니니? 저도 하나 구입했어요. 어머 그럼 이미테이션이야? 아주 똑같이 만들어놨네. 똑같죠? 진짜예요. 예뻐서 저도 하나 샀어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쁘죠? 다녀오겠습니다. 얘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들고만 있을게. 이후 약속 장소에 나간 정숙은 잊고 살았던 최승희가 기억나는데 서인호는 그냥 승희 갖게 주지 그랬어. 승희가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네 남편 첫사랑이지. 사실 대학 동기인 인호와 승희는 당시 유명했던 캠퍼스 커플이었고 의대 동기들 모두 다 결혼까지 꼴이 날 줄 알았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잖아. 그런데 인호가 정숙과 결혼하게 된 기막힌 뒷이야기가 있는 듯합니다. 어느 날 서인호가 승희를 놔두고 너랑 결혼했잖니.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이제는 말해주라. 예과 2학년 올라가던 애 겨울방학 때 과거 정숙은 동기들과 산에 놀러 갔는데요. 내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발목을 삐는 바람에 숙소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거든. 어쩌다 보니 인호가 숙소까지 데려다주게 됐는데 늦게 올 줄 알고 보일러를 안 틀었지.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그 사람이 발목 찜질을 해주는데 서인호 얼굴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야. 피 끓는 두 청춘 남녀는 그 얼굴선이 얼마나 곱던지 그만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때 정민이가 생긴 거야. 덜컥 임신한 정숙을 인호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승희는 실연을 당했습니다. 너 나쁜 새끼.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 지금 생각해보면 서인호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아니냐? 완전 개이지. 나도 개 나쁜 년이고. 시어머니가 쌩 난리였잖아. 니들 제정신이네. 그치? 면목 없는 정숙은 승희의 근황이 궁금해지고 너 승희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 인생에 내가 끼어든 거 원망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인호는 미국 연수 중에 재회한 승희와 참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지요. 걔 소식은 모르지. 근황을 듣지 못한 정숙은 자신의 헛헛한 마음을 채울 방법을 찾은 듯한데 혹시 남자? 정숙과 엮였던 건강미 넘치는 온무파탈 로이킴이 그 방법일까요? SS 올리면 난리 나겠습니다. 남자는 무슨 남자. 우리 집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려고. 그거 좋네. 야! 우리 나이에 20년 넘게 산 부부끼리 그 정도 요구에 권리는 있다고 본다만. 그치? 20년 동안 가정에 헌신했던 정숙은 집부터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도 증여받은 거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더 할 말 없고 집에 가선 대답이나 준비해. 선생님. 병원을 나서던 정숙과 우연히 만난 로이킴이 대뜸 작업을 걸어오지요.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줘요. 착각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 봐요. 아니. 선생님 사진이요. 얼마 전 수술실에서 찍었던 사진을 주기 위해 번호를 요구했던 것이었고 의사가 되지 못해서 미련을 보이는 정숙을 다정하게 응원하는 로이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실로 오랜만에 정숙은 못다 이뤘던 꿈들을 꺼내보는데 의사 가운까지 걸쳐본 정숙은 정말 진지하게 의사가 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왜? 어머니께 상의드려 왔는데 좀 인호는 공동명의를 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는데요. 이번에는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뭐 내가 이해 안 한 적 있었나. 삐딱선 타지 말고. 여보. 정숙은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전공의 과정을 밟고 싶다며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레지던트야. 아이씨. 아내를 비웃은 인호가 전공의 시험도 붙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붙으면 어쩔 건데? 그만 자.
전공의 시험까지 100일 남짓한 시점에 정숙은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여보. 아직 실력이 죽지 않은 듯 보이는데 드디어 시험 당일 정숙은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죠. 얼마 후 떨리는 마음을 안고 결과를 확인해 보는데요. 49점입니다. 겨우 한 개 틀린 정숙은 아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산뜻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주저없이 전공의 지원서 작성에 들어간 정숙은 외과에 지원했을 경우를 예상해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바꾸라고! CPR 안 해봤어? 네. 이 나이에 외과는 무리지. 그렇다면 소아과는 어떨까 상상해보지만 선생님,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괴롭다. 오늘 전공의 면접이 있어서 부랴부랴 봤는데 아주 명물이 등장하셨어. 정말 아찔하게도 정숙은 면접 승희가 교수로 있는 가정의학과에 전공의 지원서를 내고 말았죠. 당신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뒤늦게 아내 소식을 들은 인호는 화들짝 놀라는데요. 49점. 이 여자 완전 미쳤구만. 자, 그럼 끊어봐. 남편의 전화를 무시한 정숙은 예정대로 부산병원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대기 장소에 도착한 정숙은 면접 대기 중인 아들과 만나는데 엄마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괜찮아. 나도 면접 보러 온 거야. 왜? 이따가 얘기하자.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직후 면접장에서 정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나이 때문에 곤란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할 거라는 거. 네, 여보세요? 끝내 불합격당한 정숙은 떨어진 이유를 묻는데요. 저 혹시 나이 때문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더 늦기 전에 딴 병원 알아보랬지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처져 계실까? 그래도 밤늦게 돌아온 인호는 낙담한 아내한테 여행을 제안하는데 당신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지 그래? 수술하면서 멘탈도 많이 흔들렸잖아. 어디 좋은 데로 바람 쐬고 오면 이래저래 도움되지 않겠어? 정숙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축하해. 어깨춤까지 추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불합격한 줄 알았던 정숙이 전공의가 됐고 도대체 어떻게 닥터 차정숙이 된 걸까요? 지난 4월 15일 JTBC에서 방영된 닥터 차정숙은 20년차 가정주부 차정숙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접었던 의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인공 차정숙 역을 맡은 엄정화의 정말 오랜만에 TV 드라마 복귀작으로 스카이캐슬의 차민혁과 아주 흡사한 서인호란 캐릭터로 분한 김병철과의 실제 부부 같은 연기 호흡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과연 전공의가 된 차정숙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토일 JTBC에서 본방사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